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1970년 남해방송으로 시작한 저희 여수 MBC가 창사 4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성과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뉴미디어 분야까지 영역을 넓힌 저희 여수 MBC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도전과 변화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1970년 8월 27일 라디오 전파를 시작으로 공영방송사로서 첫 발을 뗀 여수 MBC. 지난 49년 동안 지역의 이슈를 끊임없이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전달했고 삼여 통합과 나로우 발사, 국제박람회 등 역사적 현장에도 여수 MBC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지금의 디지털 방송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함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여수 MBC는 지난해 뉴미디어 분야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사이 여수 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2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누적 조회수 2억 뷰에 성큼 다가섰고 지역 MBC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실버 버튼을 획득하며 뉴미디어 분야의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여수 MBC는 앞으로도 지역성과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방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광양망권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와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옛 기술을 고집하면서 서서히 도태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창사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위한 대화라든지 찾아간다든지 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 지역만이라도 시민들이 그 아픈 마음이 없도록 그래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내년 창사 50주년을 맞아 시청자 중심의 기획 콘텐츠를 내실 있게 준비해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처럼 여수 MBC가 49주년을 맞은 값진 기념일이지만 지역 방송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을 대변해야 할 지상파, 공영방송들의 어려움이 큰데요. 지역 대표 시민운동가들을 초청해 지역 방송의 위기와 활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분권을 기치로 내건 시대에 오히려 지역 공영방송은 쇠락해가는 역설.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 또 글로벌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한국의 방송은 지역 방송이 자꾸 이렇게 줄어가고 죽어가고 폐쇄되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이 흐름은 정확히 말하면 반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방송국이 하나가 있고 없고가 가지는 가치는 사실 물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게 거의 공기의 흐름과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좀 절실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상업성의 논리와 지역성의 논리는 배치돼요. 그래서 규제가 있어야 지역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파를 살려야 되고 그래야 지역 방송이 살게 되는 겁니다. 지상파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를 풀어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떤 그 활로를 열어주고 그리고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방송의 기능, 보도의 기능 또는 정보의 기능 이런 문제들은 정보의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선택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상파를 고사를 시키면은 그것은 오히려 선택의 폭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신료도 내는 거고 또 광고도 허용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지역이 중앙에 당당하게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있는 곳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KBS 이사회에 지역에 누군가가 참여한다거나 MBC 이사회에 지역에 누군가가 참여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일본의 NHK라든지 영국의 BBC라든지 이런 그 공영방송들의 지역 살리기에 대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시대 환경이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국권이 국가 전략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지만 지역 방송의 위기는 비단 방송 영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철학의 문제이고 분권의 문제이고 균형 발전의 문제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상당히 난망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에서 행정적 자치, 입법적 자치, 재정적 자치가 없는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정보 접근권과 함께 지금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그 헌법 개정 시에 지방 분권을 확실히 못을 박자는 건데요. 과거의 퇴행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철저히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지역 각계에서 나오는 묵직한 제안들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10년간 가져왔던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 지역방송국을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지난 10년간 너무 많은 시간들을 뭐랄까 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는 또 다른 전선에서의 이 지역방송국 살아남기 이 일에 노동운동 그리고 지역의 시민운동 또 여러 가지 분권운동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말 지역과 더 튼실하게 연대해서 언론인의 자세에 더불어서 정말 운동하는 자세로 이걸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한번 해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적조가 전남 남해안에 확산되고 있어 양식장 어민들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6일 오후 6시를 기해 완도에서 여수에 이르는 해역에서 유해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최고 890개체가 발생했다며 고흥 여수 해역에 내렸던 적조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적조주의보는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100개체 이상 출현할 때 발령되며 1000개체 이상 출현 시 적조 경보가 발령됩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병해 중인 먹 노린재 발생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도내 먹 노린재 발생 면적은 15,191헥타르로 지난해에 비해 60% 증가했으며 해충 유인 등과 먹이 트랩 등 친환경 기술을 이용해 방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먹 노린재는 벼 줄기의 즙을 빨아먹어 쌀 수확량과 품질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벼 병해충으로 여름철에 고온이 지속되고 친환경 재배 면적이 늘면서 발생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 의원들이 7박 9일의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북유럽 3개국을 돌아보며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외유성 논란을 빚었던 의회가 이번 연수를 어떻게 소화할지 기대와 우려가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비판을 받았던 광양시 의회. 당시 8박 10일의 일정에서 시의원 7명이 쓴 예산만 1인당 500만 원을 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을 둘러보면서 이른바 신혼여행 일정이란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시의회는 결과 보고서에서 선진 유럽식 정치제도를 도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빗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두바이를 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매실 등 지역 특산품의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에 의정에 접목되거나 반영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광양시 의원은 지난 4월 해외 연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 개정 뒤 최근 실시된 해외 연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정표입니다. 이번 연수는 핀란드를 포함해 북유럽 3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유아학교 방문 등 다양한 공식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이 이동에 할애되고 입출국을 제외한 6일 동안 평균 2곳 정도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지방 분권과 환경 문제 등 방문 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될지도 의문입니다. 4월부터 이 가실 분들 의원님들이 자체 회의를 한 6회 정도 계속 만나서 서로 간에 이제 보고자 하는 분야, 북유럽 3개국에 이쪽에 그래도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좀 선진 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고자 해서 그쪽 지역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이번 해외 연수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복되는 외유 논란을 의식한 채 시행된 해외 연수이지만 규칙을 꼼꼼하게 재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 연수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되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현안 문제 대안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공모 연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귀국한 뒤 60일이라는 기간에 맞춰 해당 의원들이 어떤 보고서를 제출할지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점검할 수 있는 해외 연수가 세금 낭비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꼼꼼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가 고흥이나 광양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 조성을 확대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기후변화 대응 장목 사업의 하나로 올해 백향과 재배 시험 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1헥타르의 아열대 과수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나간읍성 권역과 순천만 권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6차 산업화의 선진 모델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광주와 대구, 수원의 시민단체들이 군 공항 이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를 압박하기로 한 겁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대구, 수원의 시민단체가 군공항 이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는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자치단체의 반발로 예비 후보지 선정도 못하고 있고 수원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수원만 국방부에서 지원작전 쓰는 줄 알았더니 3개시가 똑같이 국방부에서 답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이전 후보지 두 곳을 결정한 대구는 한시름 놓은 상황이지만 광주와 수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모든 것 갖다가 해주기를 갖다가 기다릴 수만은 없다. 가서 떠들고 또 싸우고 우리들 뜻을 전하고 언론에 퍼뜨리고 우리들이 얼음을 바늘로 깬다는 심정으로 시민단체들은 이전 후보지 선정에 손을 놓고 있는 국방부가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나서도록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국방부 앞에서 연합 골기대회를 진행하고 국무총리실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시급성을 방치한 채 주민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소홀히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를 압박할 수 있는 다른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도 전망됐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소송 절차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이 가능해져 국방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회계에다가 이게 그 소음 피해 보상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게 이제 군공항 이전하고도 연계해서 좀 더 이게 탄력을 군공항 소음 피해 도시들의 공동 대응과 강화된 소음 피해 보상이 군공항 이전에 손을 놓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 이전 보전을 실시하고 지역 기업과 경제단체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등 현장 방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까지 200억 원이 판매된 지역사랑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골목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수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는 큰 폭으로 늘고 채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공시한 2018년 지방재정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의 살림 규모는 1조 7,92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73억 원이 늘었으며 채무는 35억 원이 줄어든 5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여수시는 유화업체 영업이익이 늘어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규모는 1,800억 원이 많고 채무는 300억 원이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남의 올해 2분기 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어업 생산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올 2분기 전남 어업 생산 동향 조사를 한 결과 2분기 전남의 어업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차츰 구름이 걷히면서 낮 동안 중부지방은 뜨거운 볕이 내리쬐겠는데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오늘도 오후에 대기 불안으로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제주도는 내일까지 50에서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더 집중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제주도 동부를 중심으로 다시 비가 시작됐고요. 정체 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앞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3.7도, 대구 21.8도 등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광주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